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식품위생학 부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학 이제 내용 부분들을 볼 텐데, 식품위생학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식품의 개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부분들, 그 다음에 식중독, 그러니까 식중독 및 역학조사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질병,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하고 그 다음에 천연 첨가물 이렇게 이제 크게 요렇게 5파트 정도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 개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보통 개요 부분이 그 보관 부분, 보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균 검사, 그 다음에 그 소독, 부패 판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요라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출제 빈도가 높은 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식품의 개요 같은 경우에 HACCP 부분이 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통 이게 2014년부터 HACCP 문제가 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의 어떤 그 위생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 제도죠. 그래서 이 HACCP가 2014년도부터 기출이 해마다 되고 있기 때문에 HACCP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서 식품의 개요 부분들은 이제 보관, 세균 검사, 뭐 소독 부분, 부패, HACCP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생물 부분은 사실은 이제 크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 있죠. 그것들이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 가장 기출 빈도가 높은 건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이 단연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식중독을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이제 문제수로 보면 뭐 개요 부분은 8문제, 뭐 식품과 미생물은 2문제, 식중독은 17문제 정도로 굉장히 이제 문제수가 많고요. 이제 그 다음이 10문제 정도로 질병과 식품과 질병, 이게 이제 경구전염병이에요. 경구전염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부분들. 그래서 뭐 경구전염병이 한 5개, 뭐 기생충이 5개,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 부분이 이제 한 5개. 그러니까 일반 식품 첨가물이 4개 정도, 그 다음에 천연 첨가물이 1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일단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건 식중독이니까 식중독은 일반 세균성 식중독뿐만 아니라 자연독, 자연독도 동물성, 식물성으로 나눠지게 되고 또 화학성 식중독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식중독 부분들을 싹 다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것이 이제 경구전염병하고 기생충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병과 전염병 부분들, 식품과 질병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개요에 나오는, 이제 개요가 좀 여러 가지 이제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개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부분들. 미생물 쪽이 좀 가장 이제 출제 빈도가 낮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제 좀 복잡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식품과 미생물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출제 빈도가 그렇게 썩 높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제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이 식품 위생의 개요예요. 그래서 식품 위생이 뭔지, 이제 식품과 식품 위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의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보시면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들을 식품이라고 통칭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의 정의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이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위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첨가물, 기구, 용기, 그 다음에 포장까지 모두 다 함께 아우르는 것이 식품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을 위해서 이제 식품 취급 시 일반적인 사항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식품위생에서는 청결이겠죠. 그래서 원료 보관실, 재료 가공, 제조 가공실, 포장실 모두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부패되기 쉽거나 변질되기 쉬운 것은 냉장 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위생모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기계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냉면 육수라던가, 그러니까 끓여서 시원하게 해서 내놓는 상태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찬 상태로,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세균의 오염에, 그러니까 특히나 식중독 오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냉면 육수라던가 칼, 도마, 행주 같은 것들을 충분히 이제 미생물 권장 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충 구제, 그 다음에 동물 사육 금지하고, 그 다음에 야채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5번 이상 씻는다. 이렇게 이제 쭉 그 일반적인 이제 취급 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 취급자의 위생, 개인 위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손소독이겠죠. 예, 그래서 손소독 같은 경우에는 역성 비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역성 비누를 반드시 사용을 해서 손소독을, 손을 깨끗하게 늘 유지하는 것이 좋고, 손톱은 짧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화농성 질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 포도상 구균 식중독에 유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농성 질환이거든요. 특히 손에 화농성 질환을 가진 조리사가 음식을 만졌을 때 그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식중독 세균이 바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잖아요. 그래서 그 균이 음식에 옮겨갔을 때 포도상 구균 식중독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화농성 질환자는 절대로 음식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염기계,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그러니까 전염병, 경부전염병에 걸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조리를 금한다. 그 다음에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그 다음에 손에 반지를 끼는 것은 금한다. 그래서 반지, 시계 모두 다 식품을 이제 조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빼고 가셔야 해서, 가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한식조리사 자격증 이제 시험 감독관을 가면 반지나 시계를 끼고 조리 시험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시험을 보셔도, 일단 잘 보셔도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지나 시계, 특히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반지 사이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하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음식을 잘해서 내놓으셔도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HACCP예요. 그래서 HACCP라고 하는 것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를 HACCP 이제 맨 앞자를 따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말로 얘기를 하자면 HA는 이제 위해 요소, 그 다음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는 중점 관리 기준. 그러니까 HACCP는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해 요소라고 하는 것은 해저드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어떤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있어서 혼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물질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제조 과정에서 이제 혼입이 될 수 있는가를 미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을 해서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잡아서 예방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HACCP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완제품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중간에 어떤 위해 요소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완제품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정 과정 중에 위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입이 되는 것을 사전에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예방적으로 위생 관리를 하는 것이 HACCP 해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제도이다. 그래서 어쨌든 HACCP가 뭐의 약자이고 이것을 한글로 풀었을 때 어떤 뜻이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이 HACCP라는 것이 무엇이다. 원료, 제조, 가공, 유통 및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어떤 위험물질이 혼입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기출이 되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HACCP가 사실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려면 채광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그래서 HACCP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부분하고 그 다음에 HACCP 시스템 적용 7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 과정, 그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HACCP 시스템의 적용 7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위해 요소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해저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2015년도에 이제 HACCP 시스템 적용 7원칙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언가라고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위해 요소를 분석한다. 그래서 해저드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러니까 답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한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계 기준. 그러니까 맥시멈 또는 미니멈. 그러니까 맥시멈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인가. 한계점을 반드시 설정을 해서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중요 관리점을 설정을 하고 또 한계점까지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위해 요소 분석하고 크리티컬 포인트 또 설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시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그것을 개선 조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검증을 합니다.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것을 개선을 했을 때 실제로 정확하게 개선이 됐는가 하는 검증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 보관 및 문서 작성으로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딱 설정을 해서 다음번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HACCP 시스템의 적용 7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점 결정, 한계 기준 설정,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증, 기록 보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식품의 위생적인 보관 방법이 나와요. 크게 위생적인 보관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처리, 그러니까 위생적인 보관 방법들이 물리적 처리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방법이 있고 위생물학적인 처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물리적 처리인데 물리적 처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냉장 보관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저온 저장고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가 보관을 하는 게 위생 처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